황혼의 콜라텍? 여러분, 콜라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번쩍번쩍한 조명 아래서 음악에 맞춰 남녀가 춤추는 곳이요. 그냥 외로운 노인네들이나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수원역,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청춘 콜라텍.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 속에 달콤하게 쩍쩍 달라붙는 채취가 스며들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회색 머리 노인들이 서로를 단단히 끌어안고 살결과 살결이 스치며 은밀한 숨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귓불에 속삭이듯 입술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탐닉하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손길 하나, 허리 한 번 스치는 순간에도 숨겨둔 욕망이 진득하게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이 저절로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설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금지된 문을 살짝 열어본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숨이 멎는 듯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숨결이 가까이 닿는 자리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춤을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몸이 그의 리듬에 맞춰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콜라텍에서 벌어지는 어른들의 농밀한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진하고 끈적하며 마음을 잡아끄는 곳이라는 것을요. 정신 차려보니 저는 침대에서 그 위에 올라타 지루박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 최고의 로맨스이자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를요. 저는 올해 66세 박순실이라고 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낮에 저는 정말 바쁩니다. 미용실 문을 열면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시거든요. 파마하시는 분, 염색하시는 분, 커트하시는 분. 저는 웃으며 인사하고 수다 떨고 머리 만져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그 큰 집이 너무 조용해요. TV를 켜도 소음일 뿐이고요.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제 한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보죠. 며느리는 착하긴 한데 속마음을 나눌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예의상 안부 묻는 사이랄까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가워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친구 영숙이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순실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미용실에서 눈빛이 멍하니 초점도 없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요. 근데 영숙이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너 외롭지? 나도 그랬어. 그러다가 콜라텍 한번 가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거기 가면 피가 확 돌아. 나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같이 가자. 영숙이가 막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영숙이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둘이서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번화가 건물 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미 음악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더라고요.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두컴컴한데 형형색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요. 미러볼이 돌면서 반짝이는 빛이 사방에 흩어지고 음악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나오고요. 사람들은 다들 신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영숙이는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갔고요. 저는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제 또래거나 더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정말 젊은이들처럼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제법 큰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흰 셔츠에 깔끔한 회색 바지. 머리는 하얗게 세셨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랑 춤 한번 추실래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춤을 못 춘다고, 처음 와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시면 돼요. 그분의 손이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든든해 보이는 손.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서 그분을 따라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그분이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제 손을 잡았고요. 음악이 바뀌면서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그분이 천천히 리드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최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순실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춤추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병호 씨는 춤을 정말 잘 추셨어요. 저를 이리저리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발을 헛디디면 살짝 웃으며 천천히 다시 맞춰주시고 덕분에 저도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나올 때쯤 병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춤은 발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은 나중 문제고 일단 즐기셔야 합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느린 곡도 추고 빠른 곡도 췄어요. 지루박이라는 춤은 정말 신났습니다. 병호 씨가 저를 빙글빙글 돌릴 때마다 치마가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저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도 등에도 촉촉하게.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땀 흘리며 움직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실에서는 서 있기만 하니까 이런 운동은 못 하거든요. 병호 씨도 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셔츠가 조금 젖었는데도 계속 웃으시며 춤을 추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보면서 춤췄어요. 그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진심이랄까요?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다는 기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세 곡을 연달아 추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호 씨가 제 상태를 알아채고 의자로 안내해 주셨어요.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병호 씨 어깨를 툭 쳤어요. 어머, 병호 씨 여기 계셨네요. 목소리가 참 달달하고 교태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셨고 옷도 화려했어요. 빨간 원피스에 목걸이며 귀걸이며 반짝반짝. 머리도 웨이브를 잔뜩 넣어서 부풀려 놓으셨고요. 웃는 얼굴인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미정 씨. 언제 오셨어요? 병호 씨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여기 순실 씨 소개할게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병호 씨가 저를 가리키자 그 미정이라는 분이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머, 순실 원장님도 이런데 오시네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미정 씨가 껄껄 웃었습니다. 미용실 앞 지나다니면서 봤죠. 유명하시잖아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정 씨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춤추러 오시다니 의외네요. 순실 원장님은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병호 씨 팔을 슬쩍 잡더라고요. 병호 씨, 우리 한 곡 출까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미정 씨가 병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나 봐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깐만요. 순실 씨 곧 돌아올게요. 병호 씨가 제게 말하고는 미정 씨와 함께 무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정 씨가 병호 씨 허리에 손을 감고 몸을 바짝 굳히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춤추는 모습이 묘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병호 씨도 미정 씨를 리드하는 게 익숙해 보였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다는 게. 미정 씨가 춤추다 말고 이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선언하듯이. 이 남자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설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가 좀 덥네. 영숙이는 미정 씨와 병호 씨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미정이가 또 시작하네. 영숙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영숙이가 귀띔해줬어요. 저 사람 조심해. 보험 설계사인데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이상한 짓 많이 한다고 소문났어. 몸 팔면서 보험도 판다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짓이라니. 영숙이는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이 갔어요. 제가 순진한 건 아니니까요. 미정 씨가 단순히 보험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이상의 뭔가를 제공한다는 거. 춤이 끝나고 병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미정 씨는 병호 씨 뒤에서 따라오며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병호 씨는 제 옆에 앉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데려가서 죄송해요. 미정 씨가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론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콜라텍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요. 영숙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었어요. 병호 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마음이 갔어요. 병호 씨도 저를 보면 반가워하셨어요. 오셨어요. 순실 씨 오늘은 어떤 춤 배워볼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춤도 더 잘 맞게 됐고요. 이젠 눈빛만 봐도 다음 동작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춤추다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호 씨가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둘이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사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미용실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들이 재밌다는 것, 그래도 가끔 힘들다는 것,
병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택시 기사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은퇴했다고. 병호 씨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제 살길 가느라 바쁘다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우린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정 씨였어요.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병호 씨랑 춤출 때마다 옆에 와서 슬쩍슬쩍 끼어들었어요. 병호 씨, 다음 곡은 나랑 출 거죠?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병호 씨는 곤란해하면서도 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미정 씨는 그걸 아는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병호 씨 팔짱을 끼고 다니고 어깨에 턱을 괴고 심지어 볼에 뽀뽀까지 하는 걸 봤어요. 제 앞에서요. 저는 참았습니다.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병호 씨가 제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춤 파트너일 뿐인데.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미정 씨가 병호 씨를 만질 때마다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영숙이가 또 귀띔을 해줬어요. 미정이 저러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남자들한테 잘해주다가 호텔이나 여관 가자고 한대. 그리고 그 다음날 보험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야. 남자들이 거절을 못하지. 이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정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남자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병호 씨한테도 그러는 걸까? 병호 씨도 미정 씨랑 그런 적이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며칠 후 콜라텍에 갔는데 미정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순실 원장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러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미정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원장님, 병호 씨한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 나랑도 춤췄었어요. 그냥 춤만 췄다고 생각해요? 후훗. 그러면서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외로운 남자예요. 여자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가요. 원장님도 조심하세요. 상처받기 싫으면 적당히 하세요.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병호 씨가 저한테 보여준 따뜻함이 다 거짓일까? 아니면 누구한테나 저렇게 하는 걸까?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병호 씨가 저를 찾았어요. 순실 씨, 오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춤을 추는데 자꾸 미정 씨 말이 떠올랐어요. 병호 씨 손을 잡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 맞을까?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럴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병호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실 씨,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실 씨, 저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실 씨한테 하는 건 다 진심입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는 병호 씨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정 씨 말에 흔들리는 제가 바보였다는 걸.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걸. 고맙습니다, 병호 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병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춤을 췄어요. 그날 밤 저는 병호 씨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기로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와 병호 씨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콜라텍에서 춤도 추고 근처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병호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나와서 병호 씨가 말했어요. 순실 씨,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얼마든지요. 병호 씨 얼굴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갔습니다. 병호 씨가 소주 한 병을 시키더라고요. 평소엔 안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잔에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실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병호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고. 작은 운수회사를 차렸는데 잘 됐다고 해요. 택시도 여러 대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썼다고 합니다.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무리하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했대요. 병호 씨는 운수회사를 정리하고 집도 팔고 다 갚았대요. 그러고 난이 남은 게 없더랍니다. 택시 한 대만 남겨서 그걸로 생계를 이었다고. 부인도 그 고생을 못 이겼는지 병이 났대요. 병원비 때문에 또 빚을 졌고요. 결국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호 씨는 혼자 남아서 빚을 갚느라 10년을 더 일했대요. 자식들한테는 폐 끼치기 싫어서 도움도 안 받았다고 해요. 병호 씨가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실 씨,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족도 제대로 못 지켰고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저를 알고도 순실 씨가 저를 봐줄까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호 씨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 따뜻한 미소 뒤에 그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병호 씨 손을 잡았어요. 꼭 잡았습니다. 병호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병호 씨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의 병호 씨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하고 진심인 이 사람이요. 그게 전부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병호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실 씨 고맙습니다. 제가 순실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이번엔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가 우산을 펼쳐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 걸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았어요. 병호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호 씨를 올려다봤어요. 병호 씨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병호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순실 씨, 사랑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병호 씨. 우리는 그렇게 빗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그러다 병호 씨가 물었습니다. 순실 씨,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주실래요?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부끄러웠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병호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병호 씨가 근처 작은 여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초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병호 씨가 히터를 켜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떨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까먹었고요. 그런데 병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을 보며 기다려줬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옷을 벗고 포옹했어요. 병호 씨 품이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어요. 그 품 속에서 저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요. 침대에 누웠을 때 병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순실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66인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병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눈엔 순실 씨가 제일 아름다워요. 방 안은 은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병호 씨가 조심스레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실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참을 수가 없네요. 숨결이 귓가를 스치며 몸이 자연스레 그에게 밀착됐어요. 저도 그러네요. 병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금씩 제가 순실 씨 위에서 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순실 씨, 제 걸 느껴보세요. 손끝이 허리와 등을 천천히 따라 움직이자 긴장감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순실 씨 지루박 타듯 제 위에서 마음껏 리듬을 타보세요. 순실 씨, 제가 다 느낄 수 있게. 말과 동시에 그의 손과 허리, 어깨가 맞닿으며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뒤섞였어요. 아, 이렇게 병호 씨 위에서 리듬을 타니까 지루박보다 더 황홀하네요. 병호 씨는 살짝 몸을 눕히며 천천히 움직이는 감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뜨겁게 달아오르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방 안에는 음악 대신 살같이 부딪히는 소리와 쾌락의 찬 신음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격정적이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더 진했어요. 새벽녘에 병호 씨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호 씨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병호 씨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병호 씨가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잘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병호 씨를 꼭 안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와 병호 씨는 거의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만났고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정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친밀해질수록 미정 씨는 더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병호 씨한테 계속 달라붙고 제 앞에서 일부러 스킨십하고 심지어 병호 씨 귀에 속삭이는 걸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병호 씨를 믿었으니까요. 병호 씨도 미정 씨를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콜라텍이 가장 붐비는 주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음악도 더 신나게 나왔어요. 저와 병호 씨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돌아봤는데 미정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에 마이크를 들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미정 씨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온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멈춰 서서 미정 씨를 봤어요. 미정 씨는 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저기 계신 박순실 원장님 아시죠? 우리 동네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요즘 원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미정 씨가 껄껄 웃었습니다. 낮에는 손님 머리 말아주시다가 밤에는 남자 허리 붙잡고 계시네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순실 씨, 병호 씨가 좋으세요? 병호 씨 말이에요. 여기 여자들이랑 다 춤춰봤어요. 저랑도 여러 번 춤췄고요. 뭐 춤만 춘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미정 씨 목소리만 들렸어요. 순실 씨,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남자들 다 똑같아요.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달라붙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다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땅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저를 데리고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병호 씨가 마이크를 미정 씨한테서 빼앗아 들었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최병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빚더미에 앉았다가 간신히 빚을 갚았어요. 가족도 제대로 못 지켰고 혼자 늙어가는 외로운 남자예요. 그런 제가 이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병호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박순실 씨요. 이 여인은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병호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웃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늙은이들이 무슨 사랑이냐고 비웃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생을 이 사람과 보내고 싶어요. 병호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순실 씨, 사랑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병호 씨를 안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저도 사랑해요, 병호 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누군가 휘파람도 불었고요. 음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느린 곡이었어요. 병호 씨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춤출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병호 씨와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다녔고 춤출 때도 서로를 더 가까이 안았어요.
숨길 게 없었거든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떳떳했습니다. 며칠 뒤 병호 씨랑 오랜만에 콜라텍을 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미정 씨를 봤습니다.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우리는 무대로 나가 춤을 췄습니다. 조명이 저희를 비췄어요. 화려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병호 씨와 춤을 췄어요. 66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춤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병호 씨가 물을 가지러 갔고 저는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나왔어요.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실 씨, 미정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태도 없고 비꿈도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 보였습니다. 부럽네요. 그렇게 사랑받는 거. 사실은 나도 병호 씨가 좋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병호 씨는 나를 안 봤어요. 끝까지요. 미정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늘 이래요. 남자들한테 잘해줘도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몸만 원하고 가버려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정 씨는 담배를 버리고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 씨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병호 씨가 나왔어요. 순실 씨,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병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병호 씨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병호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래요? 병호 씨가 있어서 감사해서요. 나도 감사해요. 순실 씨, 우리 들어가서 마지막 한 곡 더 출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러볼만 천천히 돌면서 별빛 같은 반짝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춤을 췄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병호 씨와 함께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66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했네요. 66 할머니가 사랑 타령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외롭다면 용기 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이 황금 두꺼비가 재물과 행복, 건강을 드리러 당신께 찾아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